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지지의 충, 인신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의 충은 인신사회도 있고, 좌오묘유도 있고요, 진술충유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인신사회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신사회가 뭐냐? 우리가 지지에는 삼합이 있죠. 신자진, 인오술, 해묘미 이런 삼합이 있는데, 이 지지에 그런 삼합이 있는데, 이렇게 인신사회가 되게 되면은 지지의 삼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간이나 재물 쪽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신사회다 그러면은 사고다, 움직임이다, 이동이다, 이별이다, 중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좌오묘유도 진술충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인신사회도 좀 더 구분하게 되면은 관이 와서 인신사회냐, 재물이 와서 인신사회냐, 인성이 와서 인신사회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관이 와서 인신사회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관은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한다든가 또 그만둔다든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재물이 와서 인신사회다. 그러면은 어떤 재물의 손실 이런 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성이 와서 인신사회다. 그러면 우리 어떤 핏줄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건강 이런 측면에서 이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여기가 몇 가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여기가 지지잖아. 여기 천간이고, 천간에 네 글자가 있고, 지지에 네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신사, 인이 있죠. 그럼 인신사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지지가 인신사회가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신사회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회로 가기 때문에 신자진도 안 되고 사유축도 안 되고 인오술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자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신자진이 되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신자진은 못 만들어요. 인신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대운에서요. 대운에서 해수가 왔다. 예를 들어서 정해가 왔다. 그러면 해수가 바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퍼펙트하게 인신사회가 된다. 완벽하게. 그러면 대운에서 해자가 와서 인신사회가 됐다. 그러면은 완벽한 인신사회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간에서 있잖아요. 이 해수가 재물이다입니다. 재물. 그러면은 기토 일주에서 볼 때는 해수가 재물인데, 재물이 와서 인신사회가 되었잖아요. 재의 손실. 이때는 재물이 와서 인신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재물 쪽으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업 같은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신사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실제 대운에서 해수가 왔다. 그러면은 완벽한 인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운에서 하나, 둘, 셋, 개수가 있어요. 이게 개수 없죠.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목이 있고 사화가 있고 신금이 있는데 인신사입니다. 이것도 물론 인신사회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 개수가 있죠. 개수의 뿌리는 해수입니다. 해수. 그러면 여기에 해수가 해묘미하는 그런 해수가 내려오는 자리다, 해수가. 그래서 이때는 이것보다도, 위에 것보다도 더 완벽한 인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토 때문에. 미토가 있어가지고, 이 해수는 개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수가 나중에 오지 않더라도 그냥 완벽한 인신사회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신사회가 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재물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렇게 보시고요. 인사회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연의 첫 글자하고 시의 첫 글자가 있죠. 그리고 시가 여기잖아요. 시 여기 대운에서 인목이 하나 더 왔다. 그럼 인이잖아요. 인. 그러면은 이때는 인신사회가 멈춥니다. 멈추고 신자진도 할 수가 있고 사유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개미가 연인데 연의 첫 글자가 미토잖아요. 그럼 미토 한 개 더 왔습니다. 미토가 한 개 더 왔다. 그러면은 해수가 개수의 뿌리가 해수기 때문에 해수가 내려오는 자리가 두 개가 됐습니다. 해가 됐기 때문에 인신사회는 멈춘다. 인신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자진도 가능하고 사유축도 가능하고 인호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는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게 인신사회가 중단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연의 첫 글자가 한 개 더 온다든가 시의 첫 글자가 한 개 더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인신사회가 멈춘다. 똑같습니다. 좌오묘유도 그렇고 좌오묘유도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나중에 연에서 한 글자가 더 온다든가 시에서 한 글자가 더 온다든가 진술충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좌오묘유도 멈추고 진술충미도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따지면은 좌오는 사실은 이게 자는 물이잖아요. 물하고 화잖아요. 오는 화. 물하고 불이죠. 묘는 뭡니까? 나무죠. 유는 금이죠. 그러면은 금목상경이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금은 금이죠. 이는 목이죠. 금목상경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사화는 불이죠. 해수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하고 불하고 나무하고 금하고 나무가 너무 강하면은 금이 나무를 치다가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고 아무리 사화가 불이 강하다 하더라도 물로 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땅으로 이제 흙으로 이제 이렇게 덮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그런 기운이 서로 충돌을 한다. 좌오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화가 정신이거든요.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자하고 오화, 인신사회고 약간 구분된 그런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충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술주미는 이제 땅이잖아요, 땅이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술주미가 간목이 있어, 간목이 있는데 여기 간목 뿌리가 인목이잖아요, 인목인데 이 간목의 재물이 뭡니까? 무토잖아요, 무토나 기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신사회가 이제 생겼어요, 지지에. 이렇게. 그러면 이 뿌리가, 갑의 뿌리가 인목인데 이 인목이 있음으로 해서 잘 서 있고, 그런데 이게 인신사회가 특정한 시점에 인신사회가 돼가지고 이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깨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무토라든가 기토를,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 왜냐? 내 뿌리가 깨졌기 때문에 인신사회로. 아니면 밑에 이제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자수가 있는데 여기 자수에는 신금이 내려오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지지 변화에서 인신사회라든가 진술충미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내 뿌리가 신자진을 못 가기 때문에 이 신금이 인신사이기 때문에 신자진으로 못 간다. 그래서 이 뿌리가 상했다. 뿌리가 상했는데 여기에 정화라든가 병화라든가 어떤 재물이 오더라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렇게 인신사이가 중단될 때 이때는 삼합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신사회 말고 진술주미 같은 경우는 수일주 있잖아요. 수일주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토가 관이잖아요. 토극수니까 여기 천간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극을 하니까 관이잖아요. 관인데 이 진술충미가 밑에서 이제 진술충미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이, 임수라는 물이 출렁출렁 되잖아요. 잘 이렇게 가둬지지 않기 때문에 무토라는 기토,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진술충미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는 재물을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재물을 못 띄우는 거잖아요. 물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임수가 재물이 왔지만은 병화, 정화, 재물이 왔지만 재물을 취할 수가 없다. 이럴 때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못 취하니까 진술충미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진술충미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진술충미가 천간에 이제 뭡니까? 무토기토가 직장인데 이런 진술충미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이동수가 생긴다. 진술충미가 또 완벽하게 되면은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여자에서는 토가 뭡니까? 남편이잖아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진술충미가 되게 되면은 배우자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오묘유 진술충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신사회하고 좌오묘유하고 진술충미는 지지의 어떤 삼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다. 구분 꼭 할 필요 없다. 정 구분하게 되면 아까 같이 좌오는 정신적인 어떤 화병, 이제 건강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토일주라든가 수일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신사해가, 사가 빠진 해수가 있는데 임수일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신해가 있잖아요. 사자가 빠졌어요. 사자가 빠졌는데 대운에서 지금 인신사회로 가는 경향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똑같은 거죠. 대운에서 사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사가 왔다. 이렇게. 그럼 정은 뭡니까? 임수한테 재물이잖아요. 재물로 인해서 인신사회가 되었다. 재물로. 아래 위로 재물이 왔잖아요. 그죠? 왔는데 인신사회에 대해서 이 재물은 취할 수가 없다. 이 재물은 재물의 손실이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재물에 대한 투자, 내가 무슨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동업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인신사회가 이렇게 완벽할 때는 이사도 안 돼, 이사도 안 됩니다.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냥 현 상태 유지하시면 돼요. 현 상태로. 그리고 인신사회가 완벽할 때는 장거리 이동도 안 된다. 장거리. 아주 외국 먼 거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해수가 와서 인사가 될 때는 해수가 와서 인사가 될 때는 자동차 같은 것도 바꾸지 마라.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글자가 있을 때는 움직여도 되는데 인신사회가 완벽하게 될 때는 모든 걸 올스톱 해라. 올스톱하고 현 상태 유지해라. 그리고 직장 생활도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 움직여봐야 인신사회다. 그렇게 이런 기운이 강하게 올 때는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있죠. 정묘, 경자, 병신, 갑인이 있어요. 병화일주인데요. 여기 보면 인목이 있고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고 이 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인목 하나, 신금이 하나 있죠. 신자진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해수가 좌오, 묘유, 중간 글자로 해가지고 항상 이게 삼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해수가 오는 자리입니다. 해묘미. 그러면 인신 해가 거의 오는 자리다. 아직 인신사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운에서 아까처럼 대운에서 이렇게 해수가 왔다. 그 해수는 뭡니까? 병화한테 관이잖아요. 관. 수극, 화. 관인데 이 관이 와서 인신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병화일주는 이때는 직장을 거의 그만둔다. 직장을. 근데 뭡니까?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봐야 관이 인신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가 와서 인신사회입니다. 그러면 또 배우자, 다른 남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관에 의해서 인사회가 됐을 경우에는 직장 이동은 할 수 있죠.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둘 수 있는데
될 수 있어만 현 상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사례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정사, 경자, 기회가 있죠. 여기에도, 여기 인목이 없어요. 인목이 없는데, 여기 인목이 뭡니까? 경금한테 재물이잖아요. 금극목. 금극목 재물인데, 여기에,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고, 사가 있는데, 여기 자수에도 자수, 좌오묘유 중간 글자죠. 여기에는 항상 신금이 오는 자리다. 그러면 거의 인신사회로 지금 되고 있어요. 거의 준인신사회인데, 여기에 인목이 왔어요. 대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 왔다. 갑인. 그러면 아래 위로 재물이 크게 왔어요. 크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신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재물은 취할 수가 없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경자가 무죄다. 무죄인데, 실제 갑인이 와서, 아래 위로 재물이 와서 재물의 크기가 이제 보입니다. 이때는, 내가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었으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동업해야 되겠다. 왜냐? 재물운이 와가지고 그런, 오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된다. 왜냐? 이게 재물이 왔지만 인신사회로 깨졌기 때문에 이 재물은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도저히 이건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도 해도 안 되고 동업해도 안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재물에 대해서 인신사회가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아까 또 이게 뭐 인성이 있죠. 인성이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잖아요.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죠. 금생수기 때문에 신금이 이제 저기잖아요. 뭡니까? 이게 자수로 할까요? 자수하고, 그럼 신금이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금생수기 때문에. 여기 자수가 있는데, 항상 신금이 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실제 대운에서 신금이 왔어요. 이렇게. 경신이 왔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왔죠. 그러면 신자신도 됩니다. 물론, 자수를 중시, 좌오묘유니까 중간기자로 하기 때문에 신자진도 하고 이때는 인신사회도 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인성이 와서 인신사회다. 그럼 인성이 뭡니까? 인성은 부모, 그리고 내가 힘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문, 뭐 다 그런 게 되는데, 인성이 파괴됐다. 인신사회로. 그러면은, 핏줄과의 문제, 핏줄과의 어떤 금전적 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성이 와서 인신사회는 수술 등 건강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인성에 대한 인신사회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는 내가 가뜩이 힘이 없다. 일간이 힘이 없는데 힘이 좀 강하면 덜 하겠죠. 수술해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힘도 없고 아주 힘도 없다. 이 간목일주가 힘도 하나도 없다. 물도 없다. 자갈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간목일주가 이제 임수라는 어떤 수가 와서 인성이 되는데 이게 깨졌다. 인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 큰 틀에서 이렇게 관, 재, 인 이렇게 큰 틀에서 하면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이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재물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인성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인신사회는 상당한 문제, 어려움, 힘듦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뭐 좌오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좌오묘유가 되었다 아니면 진술충미가 되었다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술충미가 밑에서 지지에서 진술충미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진술충미다. 그러면 땅 있잖아요.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지진이 났는데 여기에 축이 없고 나중에 축도가 대운에서 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그러면 간목이 잘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다가 지지가 진술충미가 되었다. 그러면 간목은 쓰러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오행, 그 병화라든가 경금 이걸 대입시켜보고 진술충미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보고 안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연의 첫 글자, 시의 첫 글자 이렇게 올 때는 안정이 되니까 이때 움직이고 이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진술충미가 완벽할 때는
진짜 현 상태 유지해야 된다. 특히 임수일조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임수일조 같은 경우는 개수 같은 경우는 땅이 요동치니까 물이 그냥 출렁출렁 되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 탁수라 탁수. 물이 탁수가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관이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직장 그만두게 되겠죠. 왜냐? 내 관이 와서 탁수가 됐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남자, 진술주미가 땅이기 때문에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현 상태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현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좌우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술주미는 특히 수일조라든가 수일조, 그 다음에 목일조. 수일주 같은 건 목일주는 상당히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좌우묘는 이제 왕지의 어떤 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뭐 사고다, 약간 피, 그리고 이제 피나고 그런 건데 움직이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이다. 이동수. 뭐 고전에서 말하는 뭐 역마살 그런 거 있죠. 역마살. 여기서 물상에서는 쓰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그 이별. 이별이 뭡니까? 헤어지는 거죠. 헤어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짐인데 특히 남녀 문제 이런 거. 그리고 하던 일 중단. 이게 뭡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나온다.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사에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인사에가 오게 되면은 이런 그 신자진이라든가 지지합력 이제 배웠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뭐 인호술 이 시지의 삼합이 너무 중요한데 이 삼합이 잘 돼야 돼요. 아무 이게 뭡니까? 얘들이 방해하는 요소 없이 잘 되면은 일간이 그럴 때 힘을 키우는데 이 삼합을 방해하는 게 좌오묘유 이진사의 진술충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제가 인신사에 강의하는 건데요. 지난번하고 요 인신사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사주풀이 공부하실 때 이런 걸 잘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인신사에 중간되는 거는 내가 말씀드렸는데 인신사회가 발동되는 게 또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신 여기 뭐 이제 뭐 사 있어요. 인신사 해수는 아직 없고 대운에서 온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사가 한 개 더 왔어요. 대운에서 대운에서 첫 글자 끝 글자가 한 개 더 오면은 멈춘다 했는데 대운에서 중간 글자가 오게 되면 이건 더 발동됩니다.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 글자 있죠? 중간 글자. 여기 중간 글자. 그래서 이런 중간 글자가 한 개 더 오면은 그대로 인신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글자, 끝 글자가 한 개 더 오면은 인사회가 중단되는데 여기 월지하고 일간이 있죠. 여기에서 한 개가 더 오면은 사화라든가 자수 한 개 더 오면은 이거는 중단이 아니고 그대로 인신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더 공부 좀 해보시고요. 요새 좋은 책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보시고 인신사회가 지금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많지만 또 아주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 요새 또 인신사회가 좀 되면은 또 좋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인신사회가 이런 기운이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공부도 같이 하시면은 아주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